좁은 산길, 익숙한 나무들, 바위들. 시간의 흐름은 지나치는 풍경에 낯선 기색을 더하고 있다. 그때 저 멀리 해묵은 소나무 아래 그림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그저 스치는 행인인가 했는데 무언가 발견한 양난. 발걸음이 멈춰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저 모습. 설마. 가까워질수록 형체는 선명해졌다. 소년이라고 하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진 어깨, 깊어진 눈매, 굳게 담은 입술선. 강인한 남자의 기백을 풍기는 다부진 턱선과 오뚝한 콧날, 분명히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그 얼굴이었다. 청룡! 양난의 입에서 이름이 터져 나오려다 목구멍에서 막혔다. 그날 밤 이후 천장절벽에서 추락했다는 소식만 듣고 생사를 알 수 없었던 그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다. 청룡도 양난을 보았다. 여도사 차림의 여인. 하얗고 투명한 피부, 오뚝 솟은 콧날과 부드러운 턱선. 윤기나는 붉은 입술. 별빛처럼 반짝이는 저 눈빛은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대로였다. 단 한 번도 마음 한구석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이름. 양난, 소저. 청룡의 목소리가 떨렸다. 쉰 목소리 같기도 했고 울음이 섞인 것 같기도 했다. 양난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청룡의 모습이 겹쳐지고 있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칼을 들었던 소년. 지금 꿈처럼 눈앞에 서 있는 인풍옥수 같은 청년. 청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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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난이 울먹이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청룡이 한 발, 양난이 한 발. 두 사람의 발걸음이 망설임 끝에 서로를 향했다. 산과 강, 수많은 시간과 추억을 건너 당신 앞으로 휘날리는 깃발처럼 달려왔다. 오랜만입니다 해야 할지,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해야 할지. 막상 당신의 얼굴이 내 앞에 있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세상이 온통 당신뿐입니다. 수천 번 당신을 그리워하고 수만 번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이렇게 떨릴 줄이야. 당신을 이렇게 계속 보고 싶은데 당신을 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떨기만 하다가 당신이 포말처럼 사라질까봐 내 영혼을 다해 당신을 내 품에 가둡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격정적인 재회의 순간이 지나고 양난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청룡도 그제야 떨리던 손을 내리고 양난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가 두 사람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가서 앉자. 양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산길 옆 커다란 바위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바위에 앉았다. 어떻게 살아있었던 거야? 살수들이 너를 천장절벽에서 떨어뜨렸다고 들었었어. 양난의 목소리가 다시 떨려왔다. 몇 년 동안 내내 그녀를 괴롭혔던 악몽이었다. 청룡은 양난의 손을 잡았다. 배가 덕분이었어요. 천장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때 배가가 절 구해줬습니다. 배가? 양난은 처음 듣는 이름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신을 차렸을 땐 낯선 동굴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림 절대고수 독고왕 사부님이 잔재 혼백을 만났습니다. 사부님께서 절 제자로 삼아주시고 현천심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경팔맥을 타통하는 과정이 정말 죽는 줄 알았지만 양난 소절을 다시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의 말에 양난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청룡이 겪었을 고통과 시련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 나도 곧장 아미산에 올랐어. 은하상단을 나와 속가제자가 됐지. 양난은 아미파에서 보낸 시간을 이야기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혹독한 수련, 무공을 익히며 다져진 몸과 마음, 그리고 매일 밤 청룡의 안부를 걱정하며 흘렸던 눈물들.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어.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지. 청룡은 양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 역시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괜찮아요. 양난소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엄청나게 강해졌지만 양난 앞에서는 여전히 소년 같은 마음이 남아 있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청룡아. 그때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든든한 청년이 되다니. 양난이 청룡의 어깨를 부드럽게 쓸었다. 단단하게 다져진 근육이 느껴졌다. 청룡은 양난을 바라보았다. 도포 아래로도 감춰지지 않는 날렵함, 맑지만 무언가 깊어진 눈빛. 소저도요, 아미파에서 고생하신 티가 나네요. 하지만 그때보다 더 아름다워요.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칭찬에 양난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풀고 지어보는 편안한 미소였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양난소저,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압니다만 내 무공이 무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알지 못해서요. 그는 현감 아문에서 살막살수들을 쉽게 제압하긴 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무공이 대단해서인지 아니면 그들이 약해서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양난은 청룡의 진지한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청룡이 과거의 그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현청 감옥을 습격하고 살막살수들을 물리쳤다는 소문만으로도 그의 무공이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좋아. 그렇지 않아도 많이 궁금했었어. 양난이 부드럽게 말했다. 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양난소저. 청룡은 양난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섰다. 청룡이 가만히 현천 심결을 운기하자 몸에서 푸른 기운이 솟구쳤다. 우.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압축되며 미세하게 떨리고 연무장 바닥의 흙먼지와 낙엽이 기파에 휩쓸려 사방으로 흩날렸다. 쿵. 그의 발이 진각을 밟자 대지가 작게 울렸다. 청룡의 신형이 앞으로 벼락처럼 쏘아가다 뚝 멈춰섰다. 아, 어떡해. 지켜보던 양난의 숨이 멈췄다. 가속되던 물체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정지할 수 있을까? 멈췄던 청룡의 신형이 급작스럽게 옆으로 튕겨지고 거대한 몽둥이에 얻어맞은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총알처럼 날아갔다. 청룡의 그림자가 이르는 곳 어디든 허공이 벽이 되고 공간이 땅이 되고 있었다. 공간을 가르는 미세한 충격파가 양난의 놀란 가슴에 연달아 꽂히고 순간 청룡의 신형이 사라졌다. 양난의 눈동자가 흔들리는가 싶더니 번뜩 청룡의 그림자가 세 군데서 동시에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그 손에서 벼락치듯 푸른 섬광이 허공에 그어졌다. 기가 압축되며 주위 공기를 순간적으로 밀어내자 검날 주변 공기 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진공처럼 주변 기운을 빨아들였다. 청룡의 검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기운이 공간 전체를 압도했다. 검이 지나간 궤적마다 전격이 터지는 소리가 퍼져나가고 오장 안이 푸른 전격으로 뒤덮어졌다. 양난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광경. 그녀가 보았던 아미파 고수들의 무공, 강호 고수들의 절약.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경지였다. 청룡이 무공 시연을 마치고 양난을 바라보았다. 양난소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양난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이 벌어진 채 눈빛은 아직도 청룡의 무공이 남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아미파의 장문인 자신의 사부님을 떠올렸다. 사부의 무위는 절정 수준이었다. 하지만 청룡이 방금 보여준 무공은 그 사부님의 경지를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었다. 청룡아, 정말 놀랍다.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어. 너무 엄청나.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우리 사부님이 절정이신데 내가 더. 양난은 차마 말을 더 잇지 못했다. 사부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하는 게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것이다. 양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내가 아미파에서 보고 배운 그 어떤 무공과도 달라.
훨씬 강하고 빠르고 절도다 있어. 근데 이 무공 10성으로 펼친 거니? 아니요. 7성 또 정도였어요. 안 돼. 칠성이라고. 혀를 내두르는 양난을 보면서 청룡은 자신의 무의가 무림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었다. 양난 앞에서 담담한 신색을 유지했지만 실은 청룡도 속으로 놀라고 있었다. 양난은 청룡에게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있지, 청룡아. 웬만함 사람들 앞에서 네 진실한 무공을 드러내지 말았으면 좋겠어. 강호에 이런 말이 있어. 사말은 남의 힘이다. 힘의 사말은 숨기라는 말이야. 강호는 자기보다 강자를 좋아하지 않아. 아니, 어떻게든지 꺾어내리려고 하거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말이야. 청룡은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염려 마세요. 양난 사부님도 당부하신 말씀이니 명심하고 명심하여 이행하겠습니다. 양난이 청룡의 큰 소리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 약속하는 거지? 네, 약속해요. 그리고 이것도 약속합니다. 내 힘을 다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인데? 양난이 물었다. 청룡이 웃으며 그러나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는 세상. 죽을 죄를 지은 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빠져드는 세상이요. 저는 정의가 무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불의가 뭔지 뭐가 불행인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자들에게 무서움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무서운 처벌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는지 말이죠. 양난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이 있어. 힘을 가진다면 좋은 일에 쓰겠다고 말이야. 근데 살다 보니까 세상은 너무 복잡하게 엮여 있어. 그런 경우엔 당연히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대안을 생각했어요.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공력을 패하거나 행동 능력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반신불수 같은 연후 잘못된 판단이거나 너무 과한 처벌이었다고 밝혀지면 그 반대로 풀어주고요. 하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양난은 그의 심성이 보이는 듯 했다. 그는 여리고 착했다. 양난은 청룡의 말 중에 궁금한 걸 물었다. 네. 청룡은 그녀의 의중을 알고 말을 이어갔다. 공력 폐쇄와 반신불수는 현천심결의 기공이 기맥을 막아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럼 청룡은 이미 패한 공력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거야? 반신불수도? 청룡이 웃으면서 말했다. 네, 당근이죠. 다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 힘들 수도 있겠죠. 와, 양난은 놀라고 또 놀라고 있다. 청룡은 무심하게 양난을 놀라게 한다. 기는 휘발된다. 이건 상식 중의 상식이다. 반전은 일종의 샘물이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자꾸 퍼내주고 키워야 한다. 그래서 무리민들이 기를 쓰고 운공을 한다. 소모되고 휘발된 것보다 더 퍼내야 쌓을 수 있다. 게다가 경락에서 일단 외부로 발출된 기는 휘발성이 훨씬 크다. 순식간에 사라진다. 사람의 혈도를 찍는 점혈은 당연기로 이루어진다. 지풍, 장풍, 건풍 모두 육신을 파괴하는 게 주목적이다. 이는 모두 기를 순간적으로 물질화시켜서 행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런데 기를 일정 장소에 계속 머물게 한다고. 그리고 그걸 회복시킨다고. 참 세상은 넓고 신기한 일은 많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저 그러려니 하며 살아간다. 양난은 이상하게 그게 안 됐다. 청룡의 일과 관련되기만 하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파고 들어갔다. 초롱초롱. 양난의 눈이 광기를 뿜어냈다. 청룡은 그 눈빛을 거부할 수 없었다. 궁금해요. 청룡 앞으로 일보 전진. 광기가 횃불처럼 타오른다. 알고 나면 애게게 그럴 거면서. 아니야, 안 그럴 꽹. 두 손으로 청룡의 팔을 부여잡고 코맹맹 신공을 펼치는 양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안 배운 것도 점점 능숙하게 펼치는 양난이었다.
심장이 간지럽고 척추뼈 사이사이에 꿀이 들어간 듯 나긋나긋해지는 청룡. 에이, 비밀도 아니고, 비밀이라 해도 양란 소주한텐 도저히. 불행. 그러니까 말해줘. 응? 내가 임동맥 타통하기를 정말 잘했네. 안 그랬음 이런 호강 못 누릴 건데 크크크. 상상도 못했었다. 이런 호강을 누릴 줄 알았다면 칠성을 따라고 해도 목숨 걸고 땄을 거다. 단전을 파괴하는 게 아니거든요. 청룡은 원리를 설명하자면 긴 말이 될 것 같아 핵심부터 말하고 들어갔다. 단전이 기능을 못하도록 잠가 놓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농촌에 가면 물을 가둬놓는 둑이 있잖아요. 은하상단 뒤에도 둑이 있던데. 청룡이 양난을 보면서 물었다. 응, 있지. 그니까 둑이 단전을 말하는 거네. 양난이 짐작하며 대답했다. 청룡이 싱긋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래요. 맞아요. 그 둑에 물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둑의 출구를 막아놓는 거죠. 그럼 단전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말라가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말라붙어 가는구나. 양난은 그래도 안 풀리고 있는 게 있었다. 실은 그게 더 궁금한 것이었다. 그럼 어떻게 주입된 기가 휘발되지 않는 거야?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풀리잖아. 청룡은 그녀의 물음을 그녀도 모르게 정정해주며 대답했다. 휘발되지 않고 계속 혈도를 막을 수 있는 건 현천심결의 특이성 때문입니다. 특이성? 네, 발경할 때 일반 무리미는 보통 탄자결 하나만 운용한다고 들었어요. 그랬다. 맞나요? 특히 공간을 격하고 기를 쏘아낼 때는 탄자결이 필수이기도 했다. 그럼 소전은 어때요? 탄자결에 다른 발경법을 섞어서 동시에 출수할 수 있나요? 양난은 대답하기 애매했다. 알면서 물어보나? 눈치를 보면 순수한 궁금증 같았다. 아미파에서 양난은 100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기제로 인정받고 있었다. 양난의 무공 입문은 18세, 서너 살부터 입문했다면 지금쯤 절정고수가 됐을 거라는 말을 들으며 내심 우쭐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청룡 앞에서는 자신의 무공은 내놓을 게 없는 것 같았다. 깔 건 까야 다음에 쪽팔림을 모면한다. 난 이제 인류 초반 수준이라 겨우 검에 귀를 씻는 정도야. 청룡은 풀 죽은 양난을 보면서 괜히 물어봤다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미안해요.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괜찮아. 절정고수로 만들어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럼 나도 동시에 출소할 수 있어. 얍! 양난은 미안해하는 청룡에게 복수의 탄과 압을 섞어서 쏘았다. 으악, 분하다. 이렇게 쉽게 당하다니. 날 난장이로 만들었구나. 양난은 또 놀랬다.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양난의 생각으로만 생각 안에서만 일어난 탄과 압이었다. 청룡도 놀랬다. 그저 그냥 찍은 거였다. 다시 생각하니 설마 양난과의 사이에 생각의 감흥까지 일어나고 있었다. 배가와 일어나는 생각의 감흥이 양난하고도